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월 원래의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김성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올해 3월에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녹색건축과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 조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말씀드리기 전에 탄소중립이 뭔지 그리고 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랑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정의, 배경, 필요성입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는 온실가스는 산림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로 제거를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대 온실가스를 이제 전체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넷 제로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탄소 중립 배경과 필요성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이제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이고요. 이 그림은 1973년에서 2019년까지의 이제 폭염 빈도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폭염에 발생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그리고 기상관측 이래에 최장 기간의 폭염을 기록하는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나 국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시대적 흐름인데요. 이제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시작하면서 이제 각국들이 또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이제 탄소 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최근 3년간 이제 발표되었던 이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수립 그리고 NDC 그리고 2021년에 수립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22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대해서 이제 뒷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국제 사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금융단체에서도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스웨덴 소녀 그레탄 툰베리는 이제 기후 변화를 심각성을 알리고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등교 거부 캠페인을 벌였고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이제 100%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아리백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들과 계약 관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도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단체에서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가 포트폴리오의 최우선 고려 요소로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 정책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탄소 중립으로 대전환되면서 이제 정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세운 전략인데요. 이제 3대 정책과 10대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책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입니다. 일단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전환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해서 이제 저탄소화를 수립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기반 시설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GEB 건축 의무화를 통해서 이제 저탄소를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인데요. 일단 뭐 그린 수소나 아니면은 탈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이런 개발들을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신유망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인데요. 일단은 탄소 중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혹시나 석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R&D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한 탄소 중립의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 관련 투자 탄소 중립 관련 기술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서 이제 탄소 중립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인데요. 이거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이제 제정된 것으로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 그런 목표량을 제시하였고 이후에 이제 2021년에 이제 NDC 상향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26%의 이제 감축 목표량을 제출했다면 이번에는 40% 대폭 상향된 이제 목표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의 의의는 이제 가변성이 높은 배출 전망치 BAU 방식에서 이제 좀 2018년 대비 감축률이라는 절대적인 이제 좀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부분은 2018년도 대비 2030년에 약 3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이거는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이제 미래상의 부분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고 그리고 세부 정책 방향을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예측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A안, B안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시나리오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에너지 전환과 건물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화석 연료, 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등 사용량은 2018년 47%에서 이제 2050년 8%로 감소하고 신재생 및 지역난방 열에너지는 92%로 확대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5천만 톤에서 이제 600만 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배경,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 녹색건축 관련 조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배경은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해 다룬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이건 2010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근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저탄소에서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법체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제정했고 2022년 3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는 아래와 같은데요.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은 설립된 이유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이유에 이제 수립이 된 거라서 최종 상향 비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목표인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이제 기본 계획을 각각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세부 시책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것도 좀 신설을 하였습니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 그리고 제2장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배출량 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기본 계획, 국가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을 좀 기재하고 있고요. 제4장에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하고는 기구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과 제6장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주요 시책들인데, 온실가스 감축 시책은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시책들을 이제 기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변화된 지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어떤 시책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장 정의로운 전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탈탄소화로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석탄 관련된 기업이 좀 낙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기술적인 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장과 제9장은 요 계획이랑 시책들을 총집합하여 이제 나열한 이제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탄소 배출 감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제 10장의 기후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 내용입니다. 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에는 부분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은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를 정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법률 제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모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좀 긴데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월에 양천구에서 이게 수립이 됐다 해서 뒤에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이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 영향평가를 할 때 이제 기후변화 영향도 함께 평가하자라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에 사업을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NDC 감축 목표 상향으로 규제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이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3월에 양천구에서 먼저 이제 수립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역단 여기 세부 사업에 보면은 다 여기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이렇게 지역적인 지역주의 정책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제 목표로 하면은 좀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시군구 모두 하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 안에서 이제 녹색 건축 관련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봤는데요. 기존의 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폐지가 됐는데 계승한 거기 때문에 아예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31조 녹색 건축물 확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 녹색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 GEB 인증 획득한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녹색 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 대상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국조공사의 재활용 건축 자재가 15% 이상 적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 녹색 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거기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 4, 5, 6항에서는 이제 설계 기준에서는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에너지 진단, 에너지 절약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등형 계량기를 부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 등의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7항에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나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 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는 330만 회배 이상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그리고 100만 회배 이상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기업 도시 개발 사업,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 혁신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과 녹색 건축의 관계와 이제 녹색 건축 확대를 위한 좀 몇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2018년 기준 건물 부분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예요. 근데 이제 전력이나 지역 난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면은 이제 24% 정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분야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가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또 건물이 2등인 거잖아요.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래서 그 건축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축 부문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건축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신규 건축물은 2050년까지 GEB 1등급 100%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정은 1투풀, 그리고 상업은 1+ 등급으로 100% 이행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효율 보급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를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이제 LC 평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자재 사용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운영 단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이 되는데 이러한 설비기기 좀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해서 운영 단계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이제 건물 내 에너지 사용에 최적화를 유도하고 시스템 100% 보급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인데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효율 기기처럼 이제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설비 기기들은 70% 정도 이제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을 하면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과 녹색 건축 확대를 위한 같이 방안들을 좀 적었는데요. 일단 녹색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건축물보다 좀 많은 비용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소유주, 건축주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인증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갑자기 그 업체에서, 설계사에서 중단 요청이 왔는데 알고 보니 건축주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녹색 건축을 하면은. 그래서 아예 취소를 해달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를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진행을 할 때 뭐 건물, 주거용 건물 뿐만이 아니라 뭐 상업이나 도시, 철도, BF 같이 좀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에너지 감축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냉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시사 가전제품, 공용전기에서도 이제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면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탄소, 저탄소 건축 자재를 사용, 저에너지 시공법, 건설 폐기물 최소화하는 것처럼 이제 운영 단계뿐만이 아니라 전생애 주기 관점에서 탄소 중립 건축물 관리 제도를 마련하면은 이제 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이 건축 자재나 시공법이나 건설 폐기물 그런 기술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단위의 이런 건축물 탄소 중립은 좀 한계가 있으니 도시 단위로 조금 넓혀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원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